안녕하세요. 수요 창작 소설 책과 책 사이 소설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학문에 매달렸고 새로운 서양 사조와 근대 과학 기술을 탐독하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라 믿었다. 일본 유학 생활 중 정무현은 조선에서 건너온 수많은 동지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무현처럼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인재들이었다. 대조선 일본 유학생 친목회 같은 단체도 가입하여 함께 모여 고국의 소식을 나누고 학문의 교류를 이어갔다. 동지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순수한 학구열로 가득 찬 이들로 뜨거운 애국심을 품고 있었다. 일본 땅에서 조선말을 나누고 조선의 역사를 되새기며 독립을 다짐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조국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일본 땅에서의 생활이 마냥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기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조선 유학생들은 수업에서 미묘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하숙집 주인이나 상점 주인들로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동지들은 종종 일본인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임금을 떼이곤 했다. 무연 자신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책을 빌려주지 않거나 밥집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소한 모욕을 겪어야 했다. 어찌하여 저들은 이토록 뻔뻔스러운가? 모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먹을 꽉 쥐며 눌렀다. 학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비겁하고 야비한 만행이 일본 땅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치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라는 낙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애국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는 듯 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쌓는다 한들 이들의 고통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독한 고뇌를 안겨주었다. 일본 땅에서의 마지막 밤, 무현은 동지들과 뜨거운 작별을 구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속에 시대의 비극과 개인의 결연한 의지가 더욱 굳건하게 새겨져 있었다. 동지들은 주먹을 꽉 쥐고 그의 손을 잡았다. 조국으로 돌아가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게. 우리는 이곳에서 자네를 응원하겠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떠나보내야 하는 애통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선생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시고 자신의 학생들이 흔들리는 주국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통한 소식이 현해탄을 건너왔기 때문이었다.
도쿄 상공을 이륙한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다. 밝았던 일본 상공을 지나 현해탄 위를 가로지르자 비행기 창밖의 하늘은 마치 조국의 운명처럼 점차 흐려졌다. 한없이 넓게 펼쳐진 구름바다 위를 날면서 무연은 아득한 고독에 잠겼다. 이 높은 하늘 위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창문 아래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조선의 산하는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조국의 풍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헐벗은 사냐, 곳곳에 강제로 타히쳐진 금광과 광산들은 마치 조국이 갈갈이 찢겨진 상처처럼 보였다. 드문드문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품어져 나왔지만 그 공장은 조선의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일제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낡고 초라한 조선인 말옆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인 거류지가 대비되어 펼쳐졌다. 이 모든 것은 일제의 악랄하고도 조직적인 수탈의 증거였다. 이것이 진정 내가 떠나왔던 조국인가. 무현의 가슴은 저미듯 아파왔다. 그가 타고 온 근대의 상징인 비행기마저도 일제가 자신들의 수탈과 지배를 위해 개설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다. 드디어 비행기는 비행장 활주로에 서서히 내려앉았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환호성이 무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가 묵직한 발걸음을 내딛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함께 민족의 등대 정무현 선생 환영이라는 현수막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수천 명의 인파가 비행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를 반기는 흥화학교 제자들과 동포들의 눈빛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이글거렸다. 휠체어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그를 기다리는 박명하 교장의 모습에 무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생님! 무연은 달려가 교장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 뜨거운 악수 속에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믿음과 변치 않는 민족의 이어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환영 인파 속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의 시선 또한 은밀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의 맑은 눈은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시대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단상에 올라 수많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그의 시선은 여러 인물을 스캔하듯 훑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총독부에서 파견된 일본인 고등계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군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서 겉으로는 경비하는 척이 있지만 그들의 날카롭고 음흉한 눈빛은 모현의 모든 움직임을 탐색하고 있었다. 전 유학생 중 수재라 불리지만 어찌되었든 조선인인가?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와 함께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연히 일본에서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으며 어떤 사상을 품고 왔는지 캐내려 혈안이 된 듯한 표정이었다.